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과 이규보의 슬견설이라고 하는 작품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먼저 제목의 의미부터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실게요. 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 얘기합니다. 머릿속에 기어다니는 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견이라고 하는 거는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견자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개에 관한 설,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물의 이치에 대해서 설명한 후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 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2단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2단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사실과 의견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또 하나는 자신의 경험과 그것에 대한 의견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목의 의미를 풀어서 해석해 본다면 이와 개에 관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덧붙인 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자,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개의 글을 조금 썼던 사람인데요. 이 작품은 동문설이라고 하는 것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작품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요소들 선생님이 3가지로 꼽을 건데요. 그 3가지가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에 본문으로 하나 넘어가 볼게요. 자, 1번 선생님은 이것에 표현상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표현상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걸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의 대화는 즉 변증법이라는 것에 입각한 대화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이 작품에서 등장하고 있는 아까 개와 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들에 대해서 하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소수의 상징적 의미라고 하는 건 여기서 큰 것이라고 대표되는 동물들이나 생물들이 등장을 할 것이고요. 또 여기서 반대로 작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의미되어 있는 애들이 등장을 할 건데 큰 것과 작은 것에 대한 비교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고 가셔야 이 작품이 시험 문제 출제되었을 때 놓치는 부분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3번째는 당연히 얘가 말하고자 하는 이 작품의 주제까지 파악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줄거리 한번 읽어보시고요. 선생님이랑 중요한 키워드 한번 찾아보도록 하지요. 나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 그러면 지금 누구요? 나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대요. 그럼 아까 전에 대화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것 같습니다. 이 손님은 어떤 불량배가 몽둥이로 개를 때려 죽이는 것을 보고 그럼 여기서의 개는 좀 큰 대상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가슴이 아팠다고 그에게 전하면서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음을 전한다. 나는 어떤 사람이 이를 잡아서 그럼 이라고 하는 것은 개에 비해서 뭐한 거예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것이죠. 화로에 태우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파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다고 한다. 이에 손님은 자신을 조롱하는 것으로 생각해 화를 내자 나는 개와 이는 비록 무엇은 다르나 크기는 다르지만 결국에는 같은 생명체입니다. 그럼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것 크거나 작거나 모든 생명은 뭐하다? 소중하다. 이런 얘기를 전달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들었다는 거예요. 달팽이의 뿔, 소의 뿔. 그러면 달팽이의 뿔과 소의 뿔을 비교했을 때 달팽이의 뿔은 당연히 작은 거죠. 소의 뿔? 큰 거예요. 메추리를 붕새 굉장히 큰 새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작은 새와 큰 새를 너가 같이 보았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다? 크다, 작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물을 바라볼 수 있는 즉 편견에서 네가 뭐 해놨으면 좋겠어? 벗어나라 라고 하는 요 얘기를 하고 싶었다라는 말이겠죠. 자, 그러면 중심 키워드들이 지금 보이시나요? 첫 번째,
두 인물이 어떻게 내용을 전개하고 있느냐, 대화체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서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크고 작은 것들이 무엇으로 비교가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한 관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등장인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손님은 개와 이의 죽음이 뭐하다, 다르다 라고 생각하며 덩그렇게 크고 육중한 짐승과 미물은 삶의 경중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편견이 좀 있는 거죠. 크고 작은 크기에 따라서 나는 개와 이의 죽음은 무하다, 같다. 근데 얘는 다르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생각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서 얘가 얘기했어요. 크던 작던 모든 생명체의 죽음의 무게는 무하다, 같구나 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자, 전체 줄거리 한번 넘어가죠. 개와 이의 죽음을 둘러싼 객과, 객이라는 건 손님과 나의 두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지고 주된 내용은 손님의 일상적 생명체의 죽음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대한 내용이다. 사람이 말하기를 미물은 죽어도 슬프지 않지만 개는 크니까 난 너무 슬펐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에 대해서 누구는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생명체의 죽음은 동일하다. 그러니까 차등을 두어서는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떤 손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쳐서 죽이는데 보기엔 너무 잔인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맹세코 개나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마음 먹었어. 뭘 마음 먹었다는 거야? 큰 애가 죽었잖아. 큰 개가 죽었으니까 내가 마음 너무 아팠어. 그래서 나 다시는 고기 안 먹을 거야. 왜? 연민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하는 화로를 끌고 앉아서 이를 잡아서 태워 죽이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대화 안에서 돌아다니는 큰 개는 크잖아. 큰 거니까 선생님 동그라미 칠게요. 큰 것. 그래서 이 큰 것이 죽으니까 난 슬펐다라고 손님이 얘기했더니 나는 오히려 이를 잡아서, 그러면 개에 비해서 이는 작은 거잖아. 그럼 세모 칠까요? 작은 것. 죽이는 걸 보고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 그래서 나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지. 자, 그러면 손님의 입장에서 뭐야, 얘 나 지금 놀려? 짜증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이가 말하고자 하는 여기서의 핵심은 너는 큰 것의 죽음만 보고 나 안 먹을 거야 라고 얘기했었지. 그럼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손님의 말이랑 비슷한 상황을 얘기했어.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 무엇?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소중해. 이 얘기해주고 싶었다고요. 소는 실망한 듯한 표정으로, 그럼 실망했다라는 건 뭐야? 내 말을 이해 못한 거야? 이런 의미겠지. 너 좀 기분 나쁜데 나? 이는 미물이 아닙니까? 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손님은 생각했어요. 개는 크고 이는 뭐하다? 작다. 그래서 그것은 미물이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것이 아닙니까? 나는 덩그렇게 크고 육중한 짐승이 죽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겼는데 당신은 이라고 하는 하찮은 것을 예로 들다니 나를 놀리는 것 아니요? 하고 대들었다. 나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한 필요를 느꼈다. 무릇 피와 기운이 있는 것. 자, 이 부분의 해석 조심하셔야 돼요. 피와 기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것, 살아있는 것은 소, 말, 돼지, 양, 벌레, 개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크거나 작거나 모두 다 죽는 거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합니다. 어찌 큰 놈만 죽기를 싫어하고 작은 놈만 죽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런즉, 자, 여기서 해석 조심하실게요. 자, 그런즉 개와 이의 죽음은 같은 것입니다. 자, 요 구절 되게 중요합니다. 별표 치고 넘어갈게요. 개와 이의 죽음은 같습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큰 놈과 작은 놈을 적절히 대조한 거지 널 놀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내 말을 믿지 못하겠으면 너의 10손가락을 한번 깨물어 보아라. 자, 큰 놈 선생님 동그라미요. 작은 놈 세모 칠게요. 자, 그럼 동그라미 세모가 나오는 비유들 그 다음에 등장할 거니까 체크 잘 할게요. 자, 10손가락 깨물어 보았니?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나머지는 아프지 않았어? 한 몸에 붙어있는 큰 팔다리의 뼈마디와 작은 부분에 골고루 피와 고기가 있으니 그의 아픔은 같지 않겠니? 자, 그럼 찾을 수 있어. 엄지손가락 큰 거잖아. 그럼 그 나머지는 작은 거죠. 그럼 그 아픔은 같다는 건
그렇지. 아픔을 느끼는 건 동일해. 하물며 각기 기운과 숨을 받은 자로서 어찌 저놈은 죽음을 싫어하고 이놈은 좋아할 덕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물러가서 눈을 감고 좀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약간 얘기했었잖아. 너는 크기에 따라서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좀 버려봐. 그럼 그 말은 뭐야? 편견을 좀 배제해봐. 그리하여 달팽이의 뿔을 쇠의 뿔과 같이 보고 달팽이의 뿔 작은 거다. 쇠의 뿔 큰 거다. 매출이 작은 것을 어떻게 대붕 큰 것과 동일시하도록 해보아라.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하나 나왔어요. 달팽이의 뿔은 크기가 아주 작다. 쇠뿔은 크기가 크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는 세모, 얘는 동그라미. 매출이 크기가 매우 작다. 대붕은 크다. 자, 무슨 법? 대조법. 표현법까지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얘가 얘기했어요. 그런 후에 나는 당신과 함께 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도라는 건 진리를 이야기할게. 자, 그러면 결국 이 글쓴이의 의도는 이 말이죠. 크기와 상관이 있다? 아니다. 모든 생명은 동일하다. 그래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자, 무엇을 버리고? 편견을 버리자. 그쵸? 그래서 결국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 모든 생명은 동일하며 소중하지. 되셨나요? 네,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내용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설과 슬견설의 특징이다. 아까 설 얘기했습니다. 한문학의 양식이고요. 사물의 이치를 얘기한다. 그치, 사실 플러스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지. 갈래로는 수필에 넣을 수 있어. 이러한 설은 몇 단 구성, 2단 구성, 사실과 의견, 체험과 깨달음. 그래서 우의적인 표현, 돌려 얘기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그리고 유추에 의한 사고도 있단다 라고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설에 일반적인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견해를 논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얘기해서 결론을 내는 정반합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슬견설의 특징이다라고 읽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슬견설의 특성 한 번 더 볼까요? 뭐요? 정, 반, 합이라고 하는 것의 질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슬견설에 나타나는 표현적 방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대화 있고요. 그 다음에 개와 이의 대조가 있었죠. 그래서 선생님 뭐 했어요? 큰 것과 작은 것 체크하면서 읽었으니까 여러분도 그거 꼭 하나 기억해 주셨어야 돼요. 그리고 일상적인 소재의 사용과 교훈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요. 표면적 사실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는 내용의 풍자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요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정의 한번 가보죠. 자, 한문수필 설이고요. 아까 2단 구성이라고 말했어요. 선생님이. 교훈 주고요. 자,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우리 정신적인 내용 얘기했어요. 자, 문제는 변증법에 대하다. 변증법이 뭐야? 내가 어떤 사람이 받은 거에 대해 있으면 이거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고 있는 정반합의 구조다. 자, 주제는 무엇이다? 사물에 대한 무엇을 배제하자. 편견 없애자. 모든 생명은 뭐하다? 소중하다. 슬견설은 개와 이의 죽음을 통해서 포인트 예죠.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사물을 보이지 말아야 해. 자, 글쓰기는 깊은 통찰 그리고 손과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높이고 있다? 설득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손님은 개와 이를 그 크기에 따라 개의 생명은 귀하고 이의 생명은 하찮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결론은 뭐다? 이거죠.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리고 현상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안목을 갖추어야 사물의 본질을 올바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결론 뭐라고요?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그러니까 무엇을 버려라? 편견을 좀 버려라. 그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선생님이 예를요. 표로 하나 그려놓으셨어요. 자,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겠죠. 자, 정반합의 변증법이라고 얘기했고요. 자, 개의 죽음에 대해서 손님은 뭐 했다? 나 마음이 너무 아팠어. 이가 죽은 걸 하찮게 여겼어. 반대로 나는 이의 죽음이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결론이 뭔데? 결국 크고 작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죽음에 대해서는 마음이 아팠지. 결국 이 말은 모든 생명체의 본질은 똑같지. 큰 애나 작은 애나 죽는 거 다 싫어하잖아. 그래서 얘가 주고 있는 교훈은 무엇인데? 자, 너의 눈으로 보는 어떤 편견과 선입견을 버리고 무엇을? 사물의 본질을 보려고 노력해봐 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이 여세를 몰아서 OX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글은 유추를 통해서 사고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유추라고 하는 건 비슷한 현상이라던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걸 말하겠지요. 자, 유추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비슷한 상황 전개했고요. 이 글은 대조적인 예시를 통했다. 그렇죠. 큰 애와 작은 애 있었어요. 동그라미. 이 글은 가설이 있었어요? 가설 얘기 없었죠? 대화는 맞았어요. X. 변증법의 논리다. 정반합. 방금 아까 앞에서 선생님 표로 정리했으니까 그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사소한 사물을 통하여 특수적인 진리에 대해서 깨달음을 이들아, 특수적인 진리가 아니라 모든 생명은 중요한. 이게 뭐 특수적인 게 아니잖아. 그럼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일반적 혹은 보편적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었죠. X. 이 글은 가설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한다. 가설 제시 없었고 검증 없었고. X. 자, 그 다음 가자. 이 글은 깨달음을 주려. 어떤 깨달음? 모든 생명은 중요해. 너의 편견을 버려라. 자, 일상에서 보기 힘들다니. 이나 개 이런 거는 눈에 보기 쉬운 거였죠? X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9번째. 이 글은 우의적인 표현을 통해서 사물의 본질에 다가서게 한다. 우의적이라고 하는 건 돌려서 빗대어 표현했구나. 이 글에서 개와 이의 본질을 다른 것이라는 주장으로 독자를 설득하고 있다. 다른 것? 다른 것이 아니다. 이 개와 이의 본질은 같다. 그럼 여기서 같다라는 건 무엇? 모든 생명은 뭐하다? 동일하지. 기억해줘야지. 그래서 얘는 X다 체크하실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요거 서술형 문제까지 한번 가볼게요. 이 글에서 이 개, 그럼 아까 개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큰 거, 이는 작은 거, 쇳불 큰 거, 달팽이의 뿔 작은 거, 대붕 큰 거. 그러면 아까 여기서 새 중에서 작은 애 하나 얘기했었지요. 그럼 대붕 아니고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렇죠, 메추리. 얘는 작은 거. 자, 이 글에서 개, 육중한 짐승, 큰 놈, 큰 지절, 달팽이의 뿔에서 가장 이질적인 것, 이질적이라는 건 다른 것. 그럼 여기서 뭐 있어요? 난 달팽이의 뿔. 그쵸? 이건 뭐니까요? 작은 것. 나가 소대 생각을 반박할 때 반박의 근거로 일상생활의 경험을 예시로 들었는데 이 경험에 대해서 본문에 찾아서 서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구절이었냐면 당신의 무엇을 깨물어 보십시오. 손가락을 깨물어 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엄지손가락만 아프고 나머지는 아프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손에게 다른 견해를 제시한 이유 그에 대한 무엇을? 반론을 논리적으로 발표치고 있다. 그럼 글쓴이가 전하고자 하는 교훈 아까 뭐였어요? 편견을 버리고 사물을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6번입니다. 자, 손의 역할에 대해서 서술을 해주십시오. 그럼 여기서의 손님이라고 하는 건 손님은 그냥 크고 작은 거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 통념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통념을 제시하는 인물입니다. 나가 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이죠? 결국 이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모든 생명체는 소중하다는 깨달음을 전하기 위하여 라고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손과 개와 이에 대한 주고받으며 사물의 무엇을 본질을 바로 보는 안목의 필요성에 대해서 독자들을 설득하고 있다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배웠던 큰 거 세 가지만 정리 하나 할게요. 이 작품은 손님과 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반합이라고 하는 변증법적인 것으로 이야기가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큰 것과 작은 것의 대조, 즉 비유를 들었는데 큰 것은 큰 것끼리, 작은 것은 작은 것끼리 묶을 수 있어야 하고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했던 주제는 무엇이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그러니까 너가 바라보고 있는 크기에 대한 무엇을 버려내라. 편견은 버려라 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작품으로 선생님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